자, 화요일 코너 시사 역발상, 시사에 대해서 역사적 발상이라는 의미고요. 자, 오늘의 시사 이슈, 인물에 대해서 좀 역사적 사건과 맥락에서 이야기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좀 역사 얘기하기 전에 일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임 총리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 극우는 아니다, 좀 온건하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받는 인물인데 그런 평을 네.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일본 극우하고 또 온건한 보수 역사적으로 좀 역사관이 좀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일본 극우가 아니다. 예. 기 때문에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번이나 도전해도 안 됐던 거죠. 떨어졌던 거죠. 자기 예. 파벌이 한 명도 별로 없었어요. 예, 파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민당의 인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놓으니 너무 떨어져 놓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된 거예요. 그때 됐던 예, 것처럼. 네. 그 생긴 그런 거는 많이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예, 그죠? 이거 나이도 뭐 예.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한일 관계 앞으로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네. 이마 총리로서의 이시바 시게루라는 네. 사람은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예. 자기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아. 그 자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의원들이 요번에는 우리가 좀 지지율이 많이 짜쳐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가 막 찍어주긴 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해주긴 막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까딱하면 어. 당신도 어떻게 하겠다. 난리죠.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들이 총리 한 명 날리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한다.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의원이 뽑은 거잖아요, 총리도. 예. 내각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죠. 불신임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 관계는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어제 한겨레 기사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국방부가 지금 자위대 이 주한 미군 기지를 이용해서 국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일시적으로 돌아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격을 넘어서서 예. 빨리 저는 예. 대통령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예. 국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물먹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부 차원에서 한번 질러보는 거죠. 한번 탁 질러보고 지금 신원식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또 그거는 일부의 행정부의 의견일 뿐이고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국방부에서 예. 일부 행정부의 의견이 장관과 다르다? 말이 안 되는 안 되지 않나요? 국방부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가 그렇다는 자위대가 우리 한국에 돌아가지고 진주할 수 있다. 잠깐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한 미군 기지에 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분 나쁜데. 우리나라의 네.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미군의 용산 기지라든지 어떤 기지들 평택 기지 뭐 보면 평택 기지, 주소가 예. 미국으로 돼 있어요. 한국으로 그렇지. 안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이 그 말씀이신 게요. 뭐 캠프 험프리스 예, 뭐 험프리스, 예. 이따위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돼. 이거에 반대하면은 뭐 미국에 반대하니까 빨갱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이시바가 예전에 중의원 시절 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신들의 자위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것만 봐도 예.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는 아하. 이시바의 시게루의 모습입니다. 이시바 총리. 예. 예. 한국 내 일본인은 자위대가 왜 책임지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가면 뭐 일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군이 책임질 예,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바꿔 얘 거예요. 해병대. 아니 그다음에 해병대 한번 가볼까 얘? 아니 그러면은 말이 안 그 되는 중국에 게 있는 우리 국민들도 다 우리나라 군대가 책임지는 논리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면 대만에 있는 우리 저 국민들 다 우리가 책임진다. 대만까지 가지 말고 일본에 많은 일이니까 일본에 책임지자. 일본. 그러면 그 말 되겠네. 말이 안 되죠. 대마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네. 대마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아니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아주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최근에 우리 배세님께서 그 유튜브 채널에 유사시의 일본군이 어떻게 네. 한반도에 들어오는지 또 들어오게 그렇습니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요 영상을 올렸던데 예. 요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시에 일본군이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선례가 있죠. 네. 1894년도에 아하. 예. 저기에 유사시에 일본군이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오는가? 네. 1894년도에 어디 김옥균이가 3월 달에 죽었다 이거예요. 네. 김옥균이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하고 그 사체를 마포 양화진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네. 한강으로 끌고 들어와서 고종이 토막을 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내각이 당시에 해산 위기에 놓입니다. 이시바 시게루의 내각도 제가 얼마든지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탄핵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내각 책임제니까. 예.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로서는 안 되겠다. 네. 조선에 출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침 야 정말 그때 하늘이 도왔다 그랬거든. 네. 뭐냐면 텐진 조약을 무시하고 청나라 군대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텐진 조약을 맺어가지고 네. 이게 중국이나 청나라나 일본이나 네. 한쪽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약을 한 예, 거죠. 서로 반드시 알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랬는데 안 알리고 들어왔거든. 청나라가 당시만 해도 일본을 아주 뭐로 알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예.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거 천우신조다 말이야. 오케이. 올라가자. 우리도 들어가자. 예. 예. 그런데 오는 병사의 수가 무려 3,500명이 들어옵니다. 일본군만 3,500명. 예.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의 민영익과 같은 사람들이 이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왜 저렇게 많은 병력이 들어오나? 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고종이 들어오게 해라. 고종이요? 들어와서 나를 수비해라. 지를요? 아, 예. 자기를요? 예. 그래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요때부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그 미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네. 우리한테는 지금 과거이긴 하지만 네네. 결국은 일본한테 이렇게 침략당하고 지배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이 말이겠네요. 가장 1894년도.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네. 외세를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네. 우리 국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네. 그 외세가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먹어버리죠. 예. 당시 1894년이면 동학 농민혁명 그 무렵 아닌가요? 예, 동학 농민혁명이 올라오니까 예. 못 막으니까 정부군으로 못 막으니까 야.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막아줘라. 예. 일본 군대를 보고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들어와서 막아줘라 야. 하는 것이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그렇죠.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사의 격변을 가져온 전쟁이 벌어지게 만약에 뭐 역사를 가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고종이나 당시 집권 세력이 외세에 손을 안 벌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세의 손을 안 벌렸으면 예. 특히 청나라 안 불렀으면 식민지가 좀 안 됐겠죠. 아니면 늦어졌거나. 예. 뭐 예를 들어 태국이나 이런 나라 끝까지 식민지가 안 되잖아요. 자, 태국 잘 얘기하셨는데요. 네. 조금 나간 얘기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예, 태국 바로 옆에. 예.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 예. 그 앙코르와트 유명한 그 캄보디아가 왜 망했느냐? 네. 바로 뭐냐 하면은 저 남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왕이 어떻게 돼? 프랑스 군대를 보고 야, 니 들어와서 좀 막아줘라. 인도차이나의 프랑스가 그래가 네. 지배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프랑스가 우리는 땡큐지. 오케이. 말 그대로 뭐야 불어로 말하면 우리는 메르시 뿌꾸다 이거야.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크메르 그거를 먹어버려. 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위에 있는 라오스, 그 위에 있는 베트남까지 베트남까지. 쭉 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가장 거대한 평원이었던 캄보디아가 그냥 무혈입성이 돼 버리니까 뭐 나머지야 뭐 장난이지 뭐 이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멀리 거죠. 볼 것도 없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그랬죠. 근데 태국은 어쨌든 중간에서 식민지가 안 됩니다. 놀랍게도. 태국은 제가 예. 2019년부터 2008년부터 제가 태국 국제학교에 선생님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예. 얘기한 건 아닌데. 예, 태국 타일랜드, 국제학교에 태국. 예.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가 국제학교 선생을 지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뭐냐하면 땅을 좀 떼줘요. 프랑스하고 영국한테. 예. 예. 버마, 미얀마 쪽은 또 영국이잖아요. 예. 인도 쪽은. 떼주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쪽도 영국이거든. 머리 좋다. 그러니까 좀 떼주고 머리 좋다, 머리 좋아. 그다음에 미리 좀 떼줘.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래도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때는 당시 출라롱콘 대왕을 비롯한 예. 노블레스들이 73개 주의 그 지방 귀족들이 네.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떼주고 중립 외교를 해서 세력 균형을 추구하다가 예. 만약에 쳐들어오면 예. 모든 국민이 단합해가지고 예, 싸웠다. 단합해가지고 싸웠다. 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식민지를 안 겪은 거예요. 배쌤 만약에 예. 우리 의병 활동 기억나시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나 의병 활동은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만약에 집권 세력이 중립적으로 네. 러시아도 있고요, 예. 청나라도 있고요, 네네.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잘만 이용했다 그러면 네. 뭐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식민지 안 됐을 수도 있다 일본에.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네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 이상 청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중립국화하겠다라는 세력도 있었던 반면에 더한 세력이 뭐냐면 일본을 끌어들여서라도 청나라의 세력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친일파들의 논리가 너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본을 아주 얕잡아 보고 일본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일본 정도는 한번 들어와 봐 했던 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다. 네. 자, 그런 실책을 했던 집권 세력이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고종입니다. 고종. 뒤에 나오는 오늘 고종 얘기 좀 합시다. 고종 얘기하기 전에 이제 네. 군주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간신도 있다면 군주도 이게 보면 뭐 나라를 망친 군주 중에 폭군, 홍군, 용군 이렇게 예. 분류를 한다고 하던데 예.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군이부터 설명을 하자면 용군은 좀 좋아 보이는데 나쁜 겁니까? 아니 용군은 말 그대로 용렬한 군주. 용감이 아니고 용렬입니까? 예, 용렬한 군주. 뭐냐면은 뭐 이렇게 예. 뭘 하려 그래도 막 쭈비쭈비 나 안 할래. 네. 여러분 단종 아시죠? 단종. 예, 단종이 용렬한 군주예요. 약간 김종서 믿고 예. 세조 수양되고 안 올 것이다. 알아서 되겠지. 예. 난 어리니까. 사실은 그런 임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문종이 단종에게 넘겨줄 때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네, 자기가 좀 자기가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단종도 너무 어리니까 용렬한 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뭐야 홍군이라는 거는 항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혼란한 이 뭐라 그럴까? 예. 서류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금이 되면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네. 그래 어떻게 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혼돈이 와버리는 거야. 혼돈을 느끼는 군주. 혼돈을 느끼는 군주. 어제 그 서류 어디 갔어? 어제 서류라니 그건 다 처리됐는데요. 그럼 그저께 서류는 어디 갔어? 이런 사람 있죠. 네. 그리고 한 명의 비서실장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 혼군이 뭐든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왕이냐, 이 사람이 왕이냐. 이래 되는 거죠. 시스템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혼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군. 폭군은 말 그대로 폭군은 굉장히 유능할 수도 있어요. 예. 연산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능했거든. 예. 그런데 뭐냐 폭군이라는 것은
매사에 자기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아, 자기의 복수심, 아하. 엄마의 뭐 원수를 갚아야 돼. 이런 그죠. 것이 국정 전반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되어 버렸는데 오늘 예. 고종 얘기를 하는데 고종은 혼군이라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거든요. 예. 왜 혼군입니까? 우선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 예. 좀 크고 나니까 저거 쳐갔지. 흥선대원군 크고는 예. 민씨 일족들한테 16살에 임금이 올라가지고 26살까지 예. 그 10년 동안 왕위에 예. 있으면서 절대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며느리 저 마누라 치마폭에 와이프. 둘러싸여 가지고 예. 그러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임금으로 나서야 됐을 때가 19살 이럴 때인데 네. 제가 고종을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숙종하고 비교를 해봐요. 숙종이 숙종이 18살 때 이미 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보좌해 왔던 김석주라고 하는 청풍 김씨 세력을 완전히 들어엎고 네. 자기가 왕위를 정확하게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고 통치력을 하는데 숙종은 아주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러고 측면 보면 봤을 때는 그러고 보면 훌륭한 왕권을 임금인데 강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용해서 고종이라는 임금은 예. 18살 때 독립을 못 해요. 아이고야 성인인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려니까 고종이 정통성이 뭐가 있습니까? 예. 숙종같이 뭐 정비의 아들이기를 합니까? 첫 아들이기를 합니까? 아주 뭐 시골에서 자란 양자 출신에다가 그것도 막내 아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통성을 발휘 못하고 아버지한테 질질 끌리갔다. 독립해야 될 때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우리 민족 전체를 봐서도 크나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종 때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혼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고종이 가장 잘못한 외교적 실책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예. 청일전쟁을 청일전쟁. 일으켰다. 그때 청나라 사실상 고종이 일으킨 거예요. 자, 청나라한테 너무 오랫동안 사대주의로 묶여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네. 그 고종이 젊었을 때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네, 저 대리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끌어들였다라는 변명을 요즘 누가 하던데 네.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소리입니다. 되는 얘기다. 그거는 18살, 19살에 자기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왕의 비겁한 변명이고요. 예. 그거는 청나라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일본을 끌어들여서 경복궁이 범풍골 당하고 있는 7월 23일 날 새벽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항복해 버렸던 고종의 외교적 실책이야말로 저는 정말 천추에 이거는 저기 씻을 수 없는 아주 잘못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혼군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정부패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민비 또 민씨 일족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여기 뉴스 토마토에서도 얘기했었고 했어요. 늘 제가 매불쇼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새가 위에서 이래 보면 저기 나주쯤에는 전라도 감찰사로 저기 민비가 돈 받고 먹여준 사람이 가고 있고 저기 전주쯤에는 고종한테 돈 팔아가지고 갔던 사람이 가고 정말? 있는 그래가 결국에는 둘이가 싸우는 나중에는 만나가지고 내가 받았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임마 증거 있어 이래가지고 막 싸운다. 그래가 그나마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돈을 얼마 내고 한 줄 알아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명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못난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역사를 왜 하냐면 현재 상황이
혹시나 고종 때 구한말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무서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창원 의창구에 그 김영선 의원이 알고 보니까 월급을 반띵 해가지고 네. 당선됐더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게 매관 매직이거든. 매간 매직이죠. 매간 매직이죠. 아니 여러분 월급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니냐?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다음에 그 민비가 그 매관 매직으로 브라이버리 스캔들을 했던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냈던 세금을 세금이죠. 빙땅 쳤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고종까지 더블로 빙땅 쳤다는 거거든. 지금 외교 상황도 한반도의 외교 상황도 그렇고 지금 말했다시피 이 매간 매직 또 간신들도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혼군이 안 되기 위해서 고종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예, 어떻게든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됩니다. 일본보다 일본이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 더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중국 일본 뭐가 무서워요? 세계은행의 객관적인 지표는 네. 중국과 일본이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랭킹 13위인데 그래도 13위야. 13이에요. 전 세계 211개 나라 중에 13위라고. 아유, 뭐도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밑에 부러워하는데. 있어요, 밑에 있어요. 예. 부러워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뭐 볼리비아니 멕시코니 이런 사람들 다 우와 한국이 최고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와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이고 미국은 원래부터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또 치더라도 미국은 또 멀리 있잖아요. 예, 미국은 멀리 있고 이렇지만은 뭐냐면 일본을 왜 끌어들입니까? 일본을 왜 끌어들여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나라는 또다시 120년 전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1894년도 아니 예. 130년 전의 역사를. 예. 1894년도에 예. 있었던 130년 동안의 역사를 제가 전공하는 거거든요. 예. 130년 동안 제가 그 역사를 전공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5,000년 역사인데 앞에 130년만 전공해도 제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아유, 일본군이 한반도 조선에 오면서 을사늑약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는데 그 130년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좀 나셨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게 저의 목소리가. 첫 번째 저서입니다. 예. 바로 작년에 나왔던 저서인데요. 네. 역사는 반복된다를 쓰면서도 제가 역사가 반복되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역사를 제가 비참한 역사를 적으면서 제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안 되니까. 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썼는데 이게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물론 울릉도에는 지금 공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공항은 정부 주도로 건설되고 있어요. 그럼 그 공항이 건설되면은 독도가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이 공항 건설까지도 뒤집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 예, 그러니까 참 불안한 하루하루다라고 하는 거. 빨리 저 용산 대통령실은 국방부로 다시 돌려주고 다시 청와대로 가든 세종으로 가든 어떤 쇼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쇼부라 일본말. 아니. 일본말 쓰세요.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빨리 예. 결단을 내려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일본어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또 갑자기 논리에 깜짝 놀랐어요. 거점이, 예.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